차에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ACC 또는 ON 또는 스타트 아무거나 하면 되기 때문에요. 저는 소리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냥 ACC로만 해놓도록 할게요. 녹화를 시작합니다. 퀵미러로 바로 빠르게 부팅이 되죠. 그러면 현재 바로 후방 카메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기본이 후방 카메라예요. 그리고 백미러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이 후방 카메라가 되고요. 전방 카메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전방 후방은 이 위쪽에 전방 또는 후방이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화면 설명을 하면 오른쪽 상단에 2채널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방 1채널, 후방 2채널 해가지고 2채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는 현재는 붉은 상태 그리고 X 표시로 그렇게 위성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GPS 모듈이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잡아줄 수 있게 되는데 지하 주차장이라서 GPS를 잡지 못해서 현재 붉은색의 X 표시가 나타나고 GPS를 수신할 수 있는 실외에서는 붉은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이 녹색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보이고요. 그리고 X 표시도 사라져 나타납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현재 시간이 24시간제로 나타나고 있죠. 그 아래쪽에는 날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2시간제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아무 곳이나 터치를 하면 이렇게 LCD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LCD를 끄고 백밀러로만 보고 싶다 할 때는 그냥 바로 아래쪽에 버튼 한 번만 살짝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꺼져서 검은색 백밀러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키면 이렇게 LCD 화면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LCD 버튼을 길게 눌러서 완전히 종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종료했을 경우에는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시동 키거나 ACC 상태, 온 상태 이 상태에서는 다시 킬 수가 있겠지만 시동 완전히 끈 상태에서 시간도 알려주죠. 전원을 완전히 차에서 끈 상태에서는 다시 키려면은 차의 키를 ON으로 또는 ACC 상태로 해줘야지 얘가 다시 켜지게 됩니다. 메뉴만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아무 곳이나 터치를 하면 되고요. 다시 터치하면 사라집니다. 메뉴는 아래쪽에 총 7개가 나타나고 맨 첫 번째는 레코드라고 나타나죠. 레코드는 긴급 상황에 바로 녹화를 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긴급 녹화 중입니다. 긴급 녹화 중입니다. 이렇게 녹화 중일 때 터치를 하면 긴급 녹화 중이라고 나타나고요. 몇 초 지나면은 녹화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키보드에 상하좌우 키, 화살표 키처럼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옆에 1이라고 보이고 있죠. 돋보기 1 되어 있는데요.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방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게 현재 그냥 일반 상태고요. 화면 확대, 3배로 확대한, 정확히 3배까지는 아니고요. 그 3단계라고 하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확대를 할 수 있고 후방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3단계까지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룸미러를 보통 백미러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한 8초에서 10초 그 정도 지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후방으로 바뀝니다. 제가 따로 터치를 안 해도 자동으로 그렇게 변경되죠. 현재 전방 상태에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위와 아래로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완료 누르면 그 조절한 상태로 나타나고요. 단계를 2단계로 조절했을 때 그리고 3단계로 조절했을 때는 좌우로도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영상은 전방과 후방 모두 FHD 1920 곱하기 1080p로 그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화면의 그 크기를 봤을 때 아래쪽에 상당히 여유가 남아 있겠죠. 일반 모니터로 봤을 때 1080 픽셀 정도 하니까 한 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방 봤을 때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이 아래에 이 밑에 대시보드 쪽까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녹화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 상태에서 봤을 때는 상하 좌우만 조절할 수 있고요. 다시 볼게요. 1단계 상태에서는 상하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단계와 3단계 상태에서는 좌우까지 화면이 확대됐으니까 여기 여분이 더 생겼겠죠. 그래서 좌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운전할 때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그리고 후방에 보이는 것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이 모두 동일하게 차가 움직이는 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야 되겠죠. 일반 룸미러와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니까 1단계 화면 보기 상태로 그렇게 놓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전환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방, 후방 이렇게 하는데 아래쪽에 작업할 때도 전방 상태에서 자동으로 후방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따로 뭐 설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에 있는 이 메뉴는 스피커 표시죠. X 1, 2, 3, 4. 이렇게 1, 2, 3, 4단계까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이크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음성 녹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경우에 음성도 상당히 중요하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음성은 음성 녹음을 끕니다. 이렇게 꺼진 상태보다는 음성 녹음을 켭니다. 음성 녹음이 켜진 상태로 해두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제일 끝에는 재생이고요. 그 옆에는 설정 메뉴인데요. 순서대로 설정부터 보도록 할게요. 반드시 정차해놓고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백미러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뒤쪽도 후방 사이드미러하고 같이 봐야 되니까 조절할 수도 있지만 설정이나 다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잠깐 정차하거나 주차한 상태에서 조작을 해라.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자, 여기에서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녹화를 종료를 해놓고 현재 이게 설정 화면이고요. 설정 화면 상태에서 제일 왼쪽에 I라고 인포메이션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보면은 라이브로 갈 거냐, 전 단계 돌아갈 거냐, 그리고 현재 설정이 어떤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본 설정 값을 누르면 기본 설정을 아무리 바꿨어도 모두 다 초기화 상태로 진행을 하겠다 해서 확인 누르면 그냥 기본 상태로 돌아갑니다. 다시 재부팅이 되고요. 포맷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부팅이 되는데요. 완전히 꺼졌다 켜질 때는 퀵미러보다는 조금 늦게 부팅이 됩니다. 그래서 로고가 먼저 나타나는 거는 얘가 완전히 꺼졌다 켜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메모리 카드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다시 설정 들어가도록 할게요. 설정 화면에선 이제 인포메이션 받고요. 제일 위쪽에 시스템 설정을 눌러보면은 설정에서 스피커 볼륨 몇 단계로 조절할 거냐. 저는 운전 중에는 소리가 잘 들리도록 4단계로 했고요. 마이크 온 상태. 그리고 시크릿은 저는 혼자 운전하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크릿 모드를 온하면은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오프 상태로 놓고요. 시간 설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고 PM, 현재 저녁이기 때문에 이렇게 PM으로 나타나고 오후 7시가 07시로 나타나는데 설정이 12시간제하고 24시간제로 이걸 변경하는 기능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화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는 24시간제로 나타나죠. 그리고 서머타임 저희는 이제 안 하고 있죠. 오프 상태로 되어 있고요. 날짜 설정 눌러보면 현재 날짜 이것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가기 눌러볼게요. 안전운전 도우미는 현재 몇 킬로 카메라가 전방에 있다. 현재 몇 킬로로 주행하고 있으니까 속도를 줄여라 뭐 그런 걸 블랙박스지만 내비게이션처럼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GPS 모듈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 모듈을 안내가 나타나고 있을 때 한번 빼봤더니 바로 안내가 사라지고요. 다시 안내를 켜봤더니 다시 안내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연결되어서 동작이 되어야지만 안전운전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GPS 없는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오프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화면 설정이 있는데요. 화면 분할 뭐 후방 이렇게 되어 있고 시계 표시 온 되어 있고 LCD 밝기 자동에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항상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밝은 데에서는 1단계 해도 되겠지만 그냥 저는 3단계 제일 밝게 해서 보고 있고요. 잠깐 변경했다고 설정값 저장하죠. 메모리 관리가 있는데요.
위에 거는 포맷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래 거는 설정을 하면 카드를 포맷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관리에 가서 보면 메모리 할당이 아래 주행 위주로 되어 있죠. 충격 위주, 주차 위주, 주행 전용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주행에 해당되는 녹화 파일은 메모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해서 녹화를 할 거냐. 그 공간이 꽉 찬다면은 현재 70% 되어 있는데 주행 녹화 영상이 70% 꽉 차 버린다면 나머지 용량이 남아 있더라도 70% 상태에서 최근에 녹화된 파일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일 오래전에 녹화되어 있던 파일은 삭제를 해주면서 이 70% 공간에서만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주차를 많이 한다면은 주차 위주로 해놓는 게 낫겠죠. 그리고 주행 많이 한다면 주행 위주 상태로 해놓으면은 현재 기본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포맷을 누르면 바로 메모리 포맷하면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이 녹화 파일들은 모두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걸 변경하면 메모리 포맷을 하지 않아도 포맷할 거냐고 묻거든요. 제가 충격 위주하고 이렇게 뒤로 가기를 누르면 메모리 삭제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나타나는데 포맷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처음 있던 주행 위주 상태에서 뒤로 가기 누를게요. 그럼 녹화 설정에 다시 가볼게요. 주행 녹화는 두 가지가 있고요. 주차 녹화도 두 가지예요. 표준하고 모션 나와 있는데요. 표준은 누르면 스마트 타임랩스라고 나오고 주차 녹화도 모션을 누르면 똑같이 스마트 타임랩스라고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5초 단위로 빠르게, 10초 단위로 빠르게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타임랩스인데요. 타임랩스 기능이 이제 필요할 때도 있겠죠. 만약에 어디 놀러 가서 일출 광경을 이 화면으로도 같이 담고 싶다 한다면은 같이 찍으면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주행 상태, 이 상태에서는 충격이나 그런 경우에 타임랩스 쪽이 문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요새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타임랩스를 하더라도 이건 주행 녹화잖아요. 충격에 의한 거는 따로 녹화가 되니까 타임랩스를 해도 뭐 상관없겠더라고요. 메모리의 용량을 조금 적게 차지하면서 주행 녹화를 저장하고 싶다 하면은 타임랩스를 해놓으면 되겠죠. 주차 녹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주행 충격 감도, 주차 충격 감도, 주차 모션에서 다 보통이 기본으로 되어 있죠. 민감, 오프, 둔감, 보통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다 세 개 똑같은데 어떤 것이든 설정을 변경하면은 뒤로 버튼 눌렀을 때 아까 메모리 관리에서처럼 모두 저장되어 있는 거 삭제된다. 그러면서 OK를 하면은 메모리가 모두 포맷이 되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원 설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누르면 현재 이 파인뷰 룸미러 블랙박스 R2 같은 경우에는 12V 차량, 24V 차량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전압 설정은 12, 24V 이렇게 되어 있고 차단 시간 설정 기본 12시간 되어 있습니다. 저전압 설정은 눌러보면 이렇게 변경이 되어 나타나요. 보조 배터리 사용하는 경우에 블랙박스에도 보조 배터리 달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주차 녹화는 아예 사용 안함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정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단 시간 설정도 12시간 기본이지만 24시간, 48시간, 무제한, 3시간, 6시간, 9시간, 12시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변경하면 포맷이 진행될 수 있고요. 자, 아무것도 전 따로 설정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라이브로 돌아가면 바로 돌아갈 수 있겠죠. 자, 녹화를 다시 시작한다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시 눌러서 잠깐 재생을 보도록 할게요. 녹화 중단되고요. 확인 누른 다음에 녹화된 거는 주행, 주행 충격, 주차 모션, 긴급, 마이가 있습니다. 제가 메모리에 있는 것을 리뷰 때문에 모두 PC로 옮겼기 때문에 따로 지금 파일들이 많이 없는데요. 주행 상태에서 아무거나 하나 볼까요? 보면은 특별한 게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말하면서 녹음한 게 그대로 녹음이 됐는데요.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고요. 주차 충격 암호 네, 있나요? 네, 제가 모드로 전환합니다. 지금 음성이랑 다 녹음이 되는데 원래 있던 룸미러에 이것을 장착했기 때문에 스피커가 뒤쪽에 있고 룸미러에 이렇게 장착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이게 좀 울리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그것은 스피커 음량을 좀 줄이면 여기에서 들을 땐 상관없어요. PC에서 파일을 확인할 때는 소리가 그렇게 막 울리듯이 그렇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영상을 따로 보관해야겠다. 사고가 나서 경찰한테 제출해야 되겠다 하면은 마이로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은 그러면은 그 파일은 원래 있던 폴더에는 그대로 있고요. 마이 폴더에 파일이 이렇게 저장되어 버립니다. 두 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마이에 있는 것만 따로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보험서에 제출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긴급을 눌러보면 아까 메뉴에서 제일 왼쪽에 있던 REC라고 있는 거 있죠. 그걸 했을 때 녹화된 영상이고요. 메뉴는 아래쪽. 네, 제가 말하는 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자, 다시 여기서 그냥 터치를 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데요. 영상이 지금 플레이 되는데 화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만 필요하다 아니면 여기만 필요하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카메라 상태를 눌러주면 바로 마이에 가면은 동영상이 아닌 사진 파일이 제가 방금 영역 지정한 곳만 이렇게 저장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 파일을 캡처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누르고 여기 카메라 아이콘 눌러서 저장을 하면 되고요. 뒤로 가기 다시 하면 바로 재생이 또 실행되고 잠깐 뒤로 앞으로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후방 해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전방, 후방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룸미러는 가로는 와이드지만 세로는 아주 좁죠. 그래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앞에 대시보드까지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앞에 대시보드 영역까지 카메라 영상으로 녹화되어 저장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볼게요. 녹화를 시작한다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다시 설정 누르고 확인 눌러서 아까 제가 포맷된다는 메뉴들이 있었죠. 아래쪽에 세 가지인데요. 아무거나 하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녹화 설정을 주차 녹화로 해서 스마트 타임랩스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뒤로 가길 누를게요. 그러면 주차 녹화 영상이 타임랩스로 저장이 된다. 적용할 거냐 하는데 기존의 영상 삭제된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시 변경됐네요. 뒤로 그 다음 확인 누르고 메모리 카드가 포맷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재생해서 봤던 영상들은 이제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꺼졌다 켜지는 경우에는 타임뷰 로고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부팅이 되기 때문에 퀵미러 부팅이 아니고 조금 느린 부팅이 됩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 LCD 잠깐만 꺼는 상태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키를 완전히 빼거나 오프를 해놓은 상태에선 이제 꺼지게 되겠죠.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주차 모드로 전환을 하고 주차 모드에서는 LCD가 자동으로 꺼진다고 나타나고 화면 터치 시 다시 켜진다고 나타나죠. 그냥 아무 곳이나 터치를 하면 다시 이렇게 켜지고요. 블랙박스를 메뉴 같은 거 사용하기 위한 동작을 원하면 시동을 걸어주세요 되어 있는데 시동까지 걸지 않고 ACC까지만 놔주어도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터치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상태, 이건 완전히 꺼진 상태 아니죠. 이 상태에서 LCD 버튼 밑에서 길게 누르면 전원 완전히 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전원선을 일부러 뺄 필요가 없이 블랙박스 완전히 잠깐 꺼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전원을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퀵미러 상태로 빠르게 부팅되는데요. 이번에는 부팅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녹화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렇게 녹화 시작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파인뷰 로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여러분이 차 문을 열고 차키 ON을 시키면 바로 얼마 있다가 퀵미러로 녹화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백미러가 없어서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퀵미러로 빠르게 부팅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설명은 기본적인 건 설명을 다 했네요.